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새로운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도 어떤 책들이 출간이 됐을지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책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책 5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5권인데요. 19기 책쓰기 글쓰기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된 책들이고요. 드디어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책들인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 나들목, 나를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때 나로 물들이는 길목에서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작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요. 김다영, 문성준, 방지선, 서찬, 그리고 양희진, 이주희, 주정은 이 작가님들이 함께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들어가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는 중이다. 지난날에는 오늘을 향해, 지금은 다가올 어떤 미래를 향해 잠시 길목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으로 향하던 길에서 같은 꿈을 간직한 이들을 만났다. 나만의 추억, 인생을 바꿔놓은 여행,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나의 지난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내 안에만 남겨두기에는 괜히 아쉬워져서 무언가를 끄적거리면 왠지 행복해지던 수많은 밤을 지나 우리는 비로소 여기까지 왔다. 봄과 여름의 사이에서 만나 하루가 다르게 밤 공기가 뜨끈해지는 동안 저마다 간직해온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밤잠을 설치던 이 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원고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부담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고 바다로 산으로 자꾸 흩어지는 문장들을 어르고 달래서 겨우 마침표를 찍었다. 내 손으로 직접 선택했으니 누구를 탓하거나 중간에 무작정 멈출 수도 없었다. 지금의 시간이 언젠가는 우리 중 누군가의 글 속에서 하나의 글감으로 쓰게 될지도 모른다. 여전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지금, 아마도 여기는 우리 인생의 나들목일 것이다.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인내하는 시간이었기에 감미로운 해석을 붙이자면 나로 물들이는 길목. 이 길목에서 만나 함께한 이들이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공동저자 중 김다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나들목에 대한 책 소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요.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팔레트라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뒤에도 간단하게 글이 써 있거든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 팔레트에 물감을 무심코 짜서 다 쓰지 못해 말라붙도록 방치하곤 했다. 노력을 보탰다면 분명 나무, 집, 짝지 얼굴, 부모 얼굴, 밥 반찬, 학교, 동네로 살아났을 테지만 처음 짜고 남은 색깔은 졸업할 때까지 좀처럼 쓰지 못하고 폐기됐다. 기억도 그처럼 방치돼 사라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대로 두었다면 엮이지 못했을 이 책처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돼 있네요. 팔레트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한미영, 임태연, 박강산, 박미선, 임미진, 양은혜, 유창규, 한송아, 장윤겸 이분들이 작가가 되어서 이 책을 엮어냈고요.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며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저마다 글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창작입니다. 고유한 수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였고 함께 대화의 온도를 나누었습니다.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글을 담는 도화지를 제공한 그리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얀 도화지를 다채롭게 색칠하기 위해 저마다의 삶에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팀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글이 모였습니다. 조금은 서툴러도 진심을 담았습니다. 팔레트에 담긴 우리의 글감은 저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색깔이 모인 글입니다.
우리의 글쓰기를 통해 저마다 세계관을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자아실현 훈련은 앞으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갈림길에서 자신감과 방향 감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능성의 예술이 꽃 피웁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미루에서 두려움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나침반이 생겼고 길에 동행할 별빛도 내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비관보다는 낙관을 쫓을 것입니다. 막연함보다는 확신감을 가지고 삶을 개척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대히 그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동 저자 중 박강산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레트라는 책 작품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틈새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뒤에 보면 생각의 틈새로 쏟아진 문장들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작가 소개도 좀 해볼게요. 작가는 곽규태, 권윤주, 기다은, 김현지, 이승리, 조현석, 최원진이라는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엮어냈습니다. 이 책은 또 어떤 책인지 들어가며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온 날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 버스에서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잠에 빠지기 직전에 말이다. 우리의 새로운 생각은 옛 생각 위에 계속해서 쌓인다. 밖에서 볼 때 별다를 바 없는 평지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단면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오래된 지층처럼 수직의 층을 이룬다. 그리고 어느 날 번개가 쳤다. 지층 가장 바깥면에 균열이 생겼다. 이 균열은 글을 잘 쓴다라는 지인의 칭찬이기도 하고 바쁘게 달려온 삶에 주어진 휴식이기도 하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자의 용기이기도 하다. 균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우리의 단단한 생각에는 틈이 생겼고 우리의 생각은 그 틈으로 빠져나가기를 원했다. 그것을 느낀 7명의 작가는 제 생각 중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것을 생각의 틈새로 내보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생각, 자신과 자신 외의 것들과 관계 속에서 느낀 소중함. 틈새로 내보내진 한 줄의 문장은 머릿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제 몸집을 키웠다. 그리고 그것은 2편의 소설과 5편의 에세이로 완성되었다. 각자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던 7명은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지난 6주를 열심히 보냈다. 열심히는 즐겁게와 피곤하게를 아우르는 말이다. 우리는 마감 앞에서 힘들었고 결과물을 보며 행복했다. 각자에게 첫 번째 책이다 보니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도 마음에 들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탄생한 7편의 글. 이 글을 통해 우리들의 따스함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 공동저자 중 이승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틈새라는 작품 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작품은요. 짠! 이렇게 새순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옆에 글이 좀 서 있죠.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반복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무의미하진 않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뒤에를 보니까요. 글 좀 읽어 드릴게요. 미룬 과제를, 쌓인 업무를, 유보한 결정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는 저녁. 후련한 가슴을 씻어내리는 허물을 따라 떨군 시선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들. 시커먼 아스팔트, 보행용 페인트, 균열, 한 줌의 흙, 도단한 민들레. 끝이 아니라고 앞으로도 반복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무의미하진 않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들이 이 글을 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강유진, 고혜상, 김미정, 김채원, 서인선, 아들이 유예진, 이나은, 이예슬, 하선.
이런 작가들이 함께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의미인지 들어가며 함께 읽어볼게요. 그 장미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자신의 소행성에 두고 온 한 송이 장미를 떠올리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건네는 말이다. 매일 물을 주고 바람 부는 날이면 유리 덮개를 씌워주며 아꼈던 장미. 하지만 장미의 까다로운 성미에 지쳐 소행성을 떠난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해서야 깨닫는다. 장미가 내세우던 가시는 사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였으며 까다로운 취향과 요구사항은 사실 어린 왕자의 관심에 대한 갈구였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장미가 언제나 그를 위해 은은한 향기를 뿜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제야 그 장미가 지구에 핀 수천 송이 장미보다 훨씬 소중한 단 하나의 존재였음을 자각한다. 장미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은 결국 장미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임을, 즉 길들임과 관계의 의미를 깨닫고 한 걸음 성장한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다르게 생긴 어린 왕자일지도 모른다. 5월의 어느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맑은 오후에 우리는 만났다. 통과 의례를 거치듯 5층 계단을 오르며 가빠지는 호흡과 함께 사회적 속성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온 한 송이 장미가 있었다. 온갖 모양으로 변형된 장미가 있었다. 누군가에는 가족이나 연인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자기 자신 혹은 반려견이기도 했다. 어린 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했다. 때로는 순수하게 사랑했고 위했으며 가슴팍 어딘가에서 아려오는 무언가를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며 스스로를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의 장미에 대한 10개의 단상이 엮여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음속 장미의 흔적을 보듬고 쇠순이 돋아나길 바라며 공동저자 중 고해상,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순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책은요, 오늘 소개할 마지막 책입니다. 마음학 개론이라는 책이에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에 보면 글이 좀 적혀 있거든요. 말에 뜯기고 걷는 퇴근길에 쓰린 마음 달래 술 친구도, 소리 지를 공터도, 내일을 버틸 자신도 없다면 실개천처럼 흐를 곳은 정해졌고 언제 마를지 모르며 스스로 방향을 틀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같다면 혼자만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기록이 마지막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들이 함께 이 책을 냈는지 살펴볼게요. 신앤물, 정수영, 이아람, 김슬기, 이윤주, 정효영, 진호현, 태연, 임수현, 영월이라는 작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학 개론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가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익숙함과 낯섦을 수시로 넘나들고 낯섦과 새로움을 마주하며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여정에서 무심코 지나쳐 버렸을지 모를 내면의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항상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했던 누군가의 따스한 눈빛을, 어떤 이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기도 한다. 내면의 아이에게 전하지 못한 위안과 위로, 누군가에겐 전하지 못한 그리움과 감사,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혀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 익숙함 속 낯섦과 마주하고 미지의 세계를 애써 직면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따스한 바람이 마음을 간지럽히던 봄의 끝자락, 반쪽 얼굴만 보며 눈인사를 주고받던 우리의 낯선 만남과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어쩌면 서랍 속 일기장에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나만 간직하려 했던 이야기, 조금은 낯설고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낯섦이라는 도화지에 각자의 색깔을 입혀 전하고자 한다. 처음이라 다소 서툴지도, 몇 장의 페이지로 다 전하지 못할지도, 몇 장의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 안의 아이에게, 누군가에게, 독자의 마음에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기를. 공동저자 중 정수영.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마음학 개론 이 책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오늘 이렇게 5권의 책, 새 책들입니다. 따끈따끈한 새 책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는 책이 좀 있으셨나요? 어떤 책이 가장 기대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들 담겨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함께 만날게요. 안녕!